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원철호입니다. 2020년 행정감사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선 안전총괄 담당입니다. 정승원 방재복구 담당입니다. 이대수 안전예방 담당입니다. 정명훈 민방위 담당입니다. 김금성 통합관제 담당입니다. 윤소연 재난긴급생활지원 TF 팀장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이규석 주사입니다. 방재복구팀 박경렬 주무관입니다. 안전예방팀 정규남 주무관입니다. 민방위팀 전현영 주무관입니다. 통합관제팀 최형근 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15쪽입니다. 첫 번째, 자연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 추진 사항입니다. 노후 재해 감시 CCTV 성능 개선 사업은 사업비 1억 7,620만 8천 원으로 CCTV 14대, 네트워크 영상 저장 장치 1대, 재난안전상황실 영상 및 서버 1대를 2018년 12월 31일 착공하여 2019년 1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무선 마을 방송시설 정비공사는 사업비 1억 4,210만 8천 원으로 마을 방송 신규 시설 3개소, 노후 장비 교체 27개소 및 마을 방송 시스템 서버 1대를 2019년 8월 9일 착공하여 9월 27일 준공하였습니다. 기상 관측 시설 교체 공사는 사업비 8,913만 2천 원으로 자동기상 관측 시스템 1개소, 강수량계 2개소, 수위계 2개소를 2019년 9월 6일 착공하여 12월 9일에 준공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자연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두 번째,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정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취약지구 정비 사업은 위치는 우리시 관내 재해 취약지역 일원이며 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2019년에는 1억, 2020년에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2019년 추진 실적은 사업비 6,324만 7천 원으로 재해 취약지 주양 8지구, 영랑 2지구 응급복구 공사 외 11건을 사안별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공사 내역은 보고서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20년 추진 실적은 사업비 2억 1,398만 8천 원으로 청호동 주민센터 외 9개소 지진 해일 대비 안내 표지판 정비 공사 외 7건을 사안별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공사 내역은 보고서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민원 확인과 자연재해 위험 지구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세 번째,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추진 및 향후 계획입니다.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 사업은 청학 대명맨션 배후 옹벽이 노후되어 옹벽 붕괴 시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위험 요소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청학지구는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재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5,200만 원으로 국비 14억 7,600만 원, 도비 2억 9,500만 원, 시비 1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우리시에서 2019년 4월 5일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을 신청하였고
2019년 12월 27일 제2위험지역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현재 시실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편입 토지 및 지정물 감정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29억 5,200만 원 중 금년에는 2억 원이 확보되어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잔액으로 편입 토지 및 지정물 보상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네 번째,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 내역입니다. 공공시설 분야 2019년 안전점검 내역입니다. 공공시설 안전점검은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소교랑 39개소, 취입보 18개소, 농로 51개소, 총 108개소와 국가안전대진단은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공공시설물은 40개소,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은 정기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점검을 연중 시기별로 실시하고 하였습니다. 2019년 안전 점검 결과 조치 내역입니다. 유관 점검 시 정밀 안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인 경우 안전진단 전문 업체에 의한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급경사지 내 시설물 계단, 난간 등 파손에 따른 정비는 완료하였습니다. 피해 우려 대상인 영랑 3지구, 대포 2지구, 노악 21지구는 정밀 안전 점검, 동명 3지구는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20년 안전점검 내역입니다.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은 2월 17일부터 4월 29일까지 45개소, 해빙기 안전관리는 4월 9일 4개소를 점검하였고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은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을 시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안전점검 결과 조치 내역입니다. 대포 1지구, 대포 3지구, 대포 4지구, 청학지구 등에서 파손, 유실, 낙석 발생 등 위험 구간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분야 2019년 안전점검 내역입니다. 설 명절 맞이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에 10건에 대해서 사안별 점검을 하였습니다. 사안별 세부 점검 내용은 보고서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안전점검 결과 조치 사항입니다. LP 가스 호수 연결 부위 누출, 소화기 작동 불량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 조치를 하였고 정기 안전점검을 미실시한 관리 주체에게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20년 안전점검 내역입니다. 설 명절맞이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에 5건에 대해 사안별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사안별 세부 점검 내용은 보고서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안전점검 결과 조치 사항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지연 제출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관리 주체에 대해 의무사항을 이행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분야는 관내 놀이시설은 2020년 5월 말 기준 총 150개소로 주택단지에 106, 도시공원에 19, 어린이집에 18, 놀이제공업소에 2, 식품접객업소에 3, 대규모 점포에 1, 종교시설에 1개소가 있습니다. 2019년 안전점검 내역은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 점검 대상 140개를 연중 실시하고 물이용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요원 관리시태 현장 점검을 8월 19일 하였습니다. 2019년 안전점검 결과 조치사항은 안전관리자 보험정보 미입력 등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관리 주체에게 12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20년
안전점검 내역은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 점검 대상 150개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안전점검 조치 결과 보험 미가입한 관리 주체에게 12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다섯 번째, 반야 노인 요양원 화재 안전시설 개선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안전 취약 계층이 24시간 상시 이용하는 노인 복지 시설이 기존 건축 외벽, 가양성 마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으로 총 사업비 16억 600만 원으로 도비 6억 4,200만 원, 시비 6억 4,200만 원, 자부담 3억 2,2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반야 요양원으로 건축물 4개 동 외벽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은 2018년 3월에 강원도에서 화재 취약 시설 안전 개선 시범 사업 방침이 결정되어 1단계 사업인 B동은 2019년 8월에 사업비 4억 1,300만 원으로 건물 한 동을 준공하였고 2단계 사업 CD동은 2020년 사업비 8억 9,900만 원으로 2020년 5월 19일에 착공하여 2020년 6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향후 계획은 3단계 A동은 총 사업비 2억 9,400만 원으로 2020년 10월에 강원도에 1억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하면 2001년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도비 확보가 지연되어 사업이 불가피하게 2021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여섯 번째, 속초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속초시 CCTV 통합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억 2,400만 원으로 국비 6억, 도비 6천, 시비 14억 6,400만 원으로 CCTV 통합 구축 사업은 대포 농공단지 내 동해안 젓갈 컴플렉스 센터 3층이며 사업비는 13억 9,400만 원으로 CCTV 방범 351, 불법 주정차 34, 불법 쓰레기 14, 문화재 3, 재난재해 18, 산림 5, 시설 관리 44개 총 496대에 대한 CCTV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2019년 11월 21일 착공하고 2020년 4월 3일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24시간 관제를 하며 12명이 4계조로 1일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리 정보 시스템 향상 사업은 정보통신 시스템 이중화 사업으로 무정정 전원 장치 이식, L3 스위치 일식, 방화벽 일식, 저장 장치 일식, 서버 운영 소프트웨어 사식 및 영상 관제 고속 검색 시스템을 5월에 착공하여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 CCTV 교체 사업은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발주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일곱 번째, 영랑 119 안전센터 일원 상습 침수 대책 및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민원 내용은 2018년 8월 6일 집중호우 시 주택이 침수되었고 2019년 2월 6일 영랑 119 안전센터 계획고가 기존 주택보다 70cm가 높아 우수 쏠림 현상으로 영랑 119 안전센터 건립을 반대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8일 속초 소방서에서 영랑 119 안전센터 상습 침수 관련 대책 요구가 있었고 2020년 3월 19일 집중호우 시 배수 여건이 양호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민원인이 건물 철거 요청을 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주택 침수 재발 방지를 위해 우수 관리를 정비하는 것이나 현 지형상 주택이 도로보다 저지대로 강우시마다 주택이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공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어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침수주택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 철거 필요성이 있어 침수주택 건물주와 협의하여 5월 말에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여덟 번째, 관내 재해위험시설 및 관리 현황 시설 등급입니다. 자연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는 7개소로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가 3개소,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동명사 지구를 제외한 6개소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급경사지 34개소로 A등급 3개소, B등급 21개소, C등급 5개소, D등급 5개소가 있습니다. 급경사지 세부 현황은 별치 1, 39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은 153개소로 일종 시설물 6개소 중 B등급이 6, 기타 3개소가 있고 이종 시설물 117개소 중 B등급이 64, C등급이 2, 기타가 51개소가 있으며 3종 시설물 27개소 중 B등급이 16, C등급이 4, 기타 7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등급 세부 현황은 별치 2, 40쪽에서 45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1종, 2종 시설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 규모가 크면 1종, 중간이면 2종, 작으면 3종으로 구분하며 시설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량인 경우 1종은 연장 50m 이상 교량, 2종은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100m 이상인 교량이고 터널인 경우 1종은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2종은 연장 300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입니다. 항만인 경우 1종은 연장 1000m 이상의 방파제, 2종은 연장 500m 이상의 방파제이며 건축물인 경우 1종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종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하천인 경우 1종은 포용 조수량 8천만 톤 이상의 방조제, 2종은 포용 조수량 1000만 톤 이상의 방조제가 되며 제방, 하수도, 옹벽 및 절토 사면, 공동구는 1종 시설물이 없고 모두 2종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1종, 2종 시설물에 이어 3종 시설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 분야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의 교량, 6교, 지하차도이고 건축 분야는 공동주택인 경우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상 이하 아파트,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이고 일반 건축물인 경우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9번째, 재난취약 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내역은 2019년, 2020년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10번째, 인적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는 2019년, 2020년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11번째, 풍수해 보험 가입 및 홍보 실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온실인 경우 가입 대상이 12만 6,321제곱미터 중 4,642제곱미터가 가입하였고 주택인 경우 가입 대상 8,771가구 중 1,127가구로 일반주택 53, 기초생활수급자 875, 차상위 계층 199가구가 가입하였습니다. 2020년 4월 말 현재 온실인 경우 가입 실적이 없고 주택인 경우 8,926가구 중 104가구로 일반주택 17가구, 기초생활수급자 56, 차상위 계층 31가구가 가입하였고 금년부터는 소상공인도 해당되어 2,651건 중 1건이 가입
하였습니다. 풍수의 보험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 재문자 전광판, 안전점검의 날, 속초 소식지, 지역신문, 상하수도 통합고지서, 속초시 홈페이지, 홍보물 배부 등 총 7건을 홍보하였고 2020년도 4월 말 현재 재난문자 전광판, 안전점검의 날, 소상공인진흥공단 홍보물 배부 등 총 5건을 홍보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풍수의 보험에 대한 필요성 인식 부족 및 가입률 저조가 문제점입니다.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한 사인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재복구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어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대책은 저렴한 보험료 풍수의 보험 가입 후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 시 실질적인 보험금을 풍수의 보험 인지도 향상 및 가입률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풍수의 보험 향후 계획은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2019년 풍수의 보험 단체 가입이 2020년 6월에서 9월까지 만료되어 재가입 및 신규 가입을 추진하고 재문자 전광판, 속초시 홈페이지, 속초시 소식지 등을 통해 풍수의 보험 가입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12번째, 재난 예경보 시스템 현황 및 점검 내역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재해 감시 CCTV는 14개소로 매월 1회 점검을 하고 사업비 1억 7,620만 8천 원으로 운영 서버 및 노후 불량 CCTV 14개소를 2019년 1월에 교체하였고 재문자 전광판 5개소는 매월 1회 점검을 하며 보수 실적은 없습니다. 기상 관측 시설은 5개소로 AWS, 강수, 풍속, 풍향, 온도, 습도를 측정하는 장비 1개소, 강수량 2개소, 수의계 2개소는 매월 1회 점검을 하며 8,913만 2천 원으로 2019년 11월에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은 35개소로 마을 램프 연계 29, 무선형 5개소는 매월 1회 점검을 하고 1억 4,210만 8천 원으로 2019년 9월에 마을 램프 연계형 29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경보시설 13개소 중 통제 시스템은 수시 점검하고 민방위 경보, 지진 해일 경보, 너울 경보는 매주 점검을 하고 있으며 용역에 의한 전문 업체에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상 유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13번째, 민방위 교육 및 훈련 결과, 시설 장비 점검 결과입니다. 2019년 민방위 교육은 교육 대상이 1,567명으로 기본 교육 1회, 보충 교육 3회, 총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참석자는 1,551명이고 불참자 16명에 대하여는 거주 사실 현지 확인 후 동주민센터에서 거소불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2019년 민방위 소집 훈련 결과 훈련 대상은 2,551명으로 민방위 소집 훈련 1회, 보충 비상 소집 훈련 3회, 총 4회를 거쳐 실시하였으며 참석자는 2,527명이고 불참자 24명에 대하여는 거주 사실 현지 확인 후 동주민센터에서 거소불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까지 민방위 교육 및 비상 소집 훈련은 없고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입니다. 민방위 경보 시설은 13개소로 주 1회는 자체 점검, 월 1회는 유지보수 용접체에서 점검을 하고 비상시설 38개소, 비상급수시설 10개소, 화생방 방독면 3,000개, 민방위 장비 전자메가폰 외 5개소에 대하여는 반기에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분야 예산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사업비 1억 679만 5천 원으로 교육훈련에 1,891만 5천 원, 시설 장비 유지에 6,184만 원,
시설비 장비 확충에 2,604만 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사업비 1억 803천 원으로 교육훈련에 2,123만 원, 시설 장비 유지에 6,184만 원, 시설 장비 확충에 2,604만 원이 확보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14번째 남부 119 안전센터 건립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속초 남부 119 안전센터 건립은 강원도 소방본부 계획에 의하면 2020년도부터 2023년 궤도피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 방향은 건축비는 강원도와 속초시가 각각 50% 부담하고 부지는 강원 도유지 내 건립 계획이나 도유지가 없어 도 소방본부에서는 속초 시유지와 교환 또는 시유지 무상 공급을 원하고 있으며 건축 계획은 지상 2층 연면적 950제곱미터 내외입니다. 건축비 재원 대책은 24억으로 2022년에는 6억, 도비 3억 12사억, 2023년에는 18억으로 도비 9억 12,9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 소방본부는 속초시가 부지를 마련하여 무상 공급하여 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미비된 사항이나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질의와 함께 요청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안전총괄과 코로나19로 많이 바쁘셨죠? 네, 방역도 그렇고 또 다중집합시설 행정점검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확진자도 있었고 자가격리자들 관리까지 네. 하여간 여러 면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질의 어느 의원님께서 좀 시작을 해주실까요? 네, 김영길 의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장시간 또 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좀 질문 좀 드리고 궁금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장마가 이제 좀 있으면 장마가 시작되고 이제 태풍 대비를 또 네. 하셔야 될 텐데. 네. 제가 이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건 하수 사업소하고 좀 연계가 돼야 될 부분인데 2006년도에 이제 태풍 루사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한 50억 정도 들여서 네. 배수관 설치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2018년도에 집중호우 시에 우리가 이제 이게 설계가 시간당 60.9mm로 이제 설계가 됐었는데 네. 총초가 만조시에는 오히려 역류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하수 사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암 쪽 그쪽에는 공사를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공사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청초가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만조시에 우수 광고가 이제 상시 이제 침수가 되는데 저지대에서는 유출 관료가 불량에 따른 이제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자꾸 이제 생긴단 네.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미리 공사만 했다고가 아니고 네. 이때 당시에도 이거 설치하면서 네. 50억 투입할 때 노학동 일대에다 이제 투입을 네. 하면서 네. 이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된 것처럼 이제 언론 지상에도 다 보도를 했는데 네. 2018년도에 배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이 됐냐 안 됐냐 이것도 또 문제가 있었지만 원활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60.9 시간당 60.9mm에 대한 그 강수량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하수도 하고 같이 한번 좀 그거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네.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네. 이제 하수 사업소하고 연계될 부분이 좀 있을 것 네, 같아서 네, 네. 미리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네.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점이 생기니까요. 여기 지금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설악동 그 이제 놀이시설 이 뒤에 보면 이 미끄럼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관리를 이제 하실 텐데 철거해야 될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요? 빌콘 주택 예. 맞습니까? 그 사업 주체한테 확인해가지고 네네. 예,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철거하도록 지금 여기가 보니까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없어요. 네, 이 주체가 자체가. 없습니다. 네. 주체가 없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제 마냥 손 놓기도 그렇고 참 그럴 텐데 이 주민들께서는 사업 주체가 없다 보니까 네. 시에다가만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하나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 여기 건축가구나. 여기 지금 여기 이제 하동문에 공사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네, 여기 그런데 이제 하수 사업자하고도 이제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과장님. 네. 여기 지금 오수관로가 빠졌다는 제보가 있어서 현장을 가봤는데 어떻게 이게 오수관로가 이 그 토양 쪽으로 그냥 바로 이 배출되게끔 만들어져 있죠? 이거 한번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수 사업소 때도 제가 질의를 좀 드리면서 확인을 좀 요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바로 오수가 빠져나온다 그래요. 근데 자체 이제 여기 펜션에서 정화 시설이 있어서 네. 정화 시설을 거쳐서 나온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게 시설이 돼 있죠?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저쪽 그 건너편에 있는 우수에 관한 시설은 저희가 별도 관리를 설치해가지고 네네. 그거는 배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우수 관로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우수관로. 오수관로요. 예, 오수관로. 네. 이것도 좀 우수관로였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오수관로라고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좀 확인을 좀 요청을 하는 거고요. 남부권 화면 끄셔도 됩니다, 기자님. 119 안전센터 추진과 관련돼서 지금 설명 중에 여기 핵심 내용은 지금 강원도 소방본부에다가 도유지 또는 이제 구기지를 관리계획 변경 통해서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요청하는 건데 네네. 왜 소방서에서 이렇게 시 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떠미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라고 하더라도 좀 네. 그 소방청하고 우리가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네. 왜 모든 걸 이렇게 도에서는 시만 바라보고 있을 거야 이게? 그 수혜가 우리 시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나서서 부지를 좀 확보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현장에 지금 나가 보시면 네. 그 공동주택들이 계속 많이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조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과장님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저도 의원님 말씀 동감.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희도 의원님 말씀 동감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이제 그 건축비도 부담률을 50% 하듯이 이제 부지 확보도 좀 50%를 해달라고 네. 정식으로 좀 건의를 하던가 그런 좀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제 예산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요즘은 예산인가요? 안 그러면 부지 문제인가요? 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은 그 어떤 부지를 확보하려니까 이 땅값이 워낙 그 높습니다 지금. 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를 전부 다 시가 부담해서 네. 무상으로 공급해달라는 그런 취지를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답답스러운 게 네. 지금 소방서에다가도 제가 건의를 할 때 부지 지금 그 우리가 지금 그 지역에다가 부지로 확보하려면 지가가 상승이 돼가지고 이제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네. 그러면 대안적인 걸 좀 마련을 해서 대안적인 건의를 하면 또 소방서 측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름 성수기 때 네. 출동이 용이하지 못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소방 그 활동의 편리성한 지역만 갖고 고집을 하다 보니까 네네. 저희들하고는 좀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역만 가지고 하다 보면 네. 지금 제가 그 대포항 쪽에 지금 주차장 네. 주차장 부지 쪽 네. 주차장 부지 쪽에 그 설치가 어떻게 하냐고 건의를 하니까 네. 그쪽은 그또 상가도 한 300개 이상 밀집이 돼 있는 곳이고 거기서 출동을 하게 되면 바로 조양동 그 남부권이 네. 진입이 상당히 좀 용이한데 여름 성수기만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부지를 조양동 그 남부권 일대에 부지를 또 확보해 달라고 좀 알아봐 달라고 하면 네. 지금 이런 소리나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상당히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과장님 뭐 앞으로의 뭐 향후 계획은 뭐 협의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토지 구입에 대한 네. 그 부담률도 좀 명확히 좀 저희가 네. 좀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2분 정도 남았는데 추가 질의로 제가 자료 준비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길 위원님, 다양하게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말씀들과 남북권 119 안전센터의 이 설립에 해간의 도가 시에 왜 이렇게 좀 책임을 많이 좀 떠넘기고 있는지 해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뭐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 준비하시는 동안 준비하시는 동안 좀 먼저 한 가지 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무더워졌어요. 갑자기 기온이 네. 올라가서 또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지원하실 때 상당히 좀 힘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지난번 여성가족과 행감 때도 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그 무더위 쉼터의 한 3분의 2 이상이 경로당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경로당이 현재 이제 운영 중지가 되어 있고 네. 지난번 보고에서 한 22개소 정도가 네, 22개소 정도 운영하고 그렇죠. 예, 이렇게 가볍게 네. 식사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시지만 모여가지고 좀 활동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 좀 대안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무더위 쉼터를 경로당을 기존 활용하면서 네. 또 그 어르신들과 함께 그런 생활들이 유지가 될 수 있게 가능한 건지.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네. 생활 거리 유지를 하라는 그렇게 재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그렇게 여러 밀집된 곳에 모여 가지고 에어컨을 틀어준다든가 그런 시설을 하게끔 참 모순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안정세가 돼야지만은 또 새로운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쉼터를 좀 개방할 수 있게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정부 뭐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네. 전체적인 전국적 현상이다 그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게 좀 되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계속 질의를 하면 이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네. 매뉴얼이 내려오면 네. 이제 그때 그것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계속 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미리 대비해서 항상 보면 어디에 수범 사례나 그런 선진 사례가 있듯이 이랬을 경우에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것을 좀 방점을 찍어가지고 어찌 할 것인지에 대한 예를 들면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1인 가구 분들이 계실 거예요. 훨씬 어렵죠, 그렇죠? 네네네. 예. 그러면 그분들 우선으로 어떤 안전 도우미를 배치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보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속초시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이 정부에서의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을 때 그냥 그것대로만 따라서가 아니라 네. 바로 지금 현장에 이제 다가오는 무더위고 막 이런 부분들에 이런 고민들이 정책에서 좀 한 발짝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선제적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어떤 확진자가 발생될 경우에 큰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이렇게 지침을 했었는데 왜 그렇게 했었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네네.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만이 혼자 선제적이라고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 정부 것이 내려오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상황들을 어떤 계획이라도 가져야지.
그 매뉴얼이 내려왔을 때 플러스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매일 그냥 가만히 앉아요. 그럼 행정이 아무리 바쁠 때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냥 준 매뉴얼대로만 움직이겠다고 하는 게 너무 지역의 안이한 정책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좀 하고 싶은데 그 여건이 좀 안 돼서 좀. 여건이 안 된다. 네. 자, 국장님도 자리하셨는데 그런 거 빼고 여건이라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네. 좀 각가마다의 어떤 사업에서 네. 어떻게 보면 그냥 빼도 상관이 없고 관행적으로 해왔던 문서라든가 사업들을 한번 줄여 보시고요. 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중요성 있는 부분의 사업들이 이제는 좀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누적돼서 언제 좀 더 나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당부를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의 이영순. 네, 위원장님 질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노고가 많습니다. 네. 일단은 속주시의 안전을 총괄로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네.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CCTV 간제탑이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저희가 개소식을 했죠. 네.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장비가 아직도 이제 미비해서 뭐 추경에 받아난 예산도 있지만 좀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아니면 뭐 의원님들께서 이제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의결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화 공사는 올 6월달에 다 마무리될 거고요. 그 노후 불량 그 CCTV에 관해서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설계가 끝나면 바로, 영역을 줬나요? 네, 네. 그 설계 중에 있고 그게 끝나면 바로 교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질이 좋은 뭐 많이 네, 좋아졌습니다. 그 네. 점검한데도 뭐 초고속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네, 고성능 검색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걸로 보면 상당히 화질이 좋아졌습니다. 네. 지금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네, 어떻게 잘 순환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2명이 사계조로 예, 예. 일을 3조가 근무하고 한 조는 쉬고 그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순환. CCTV가 교체 노후된 게 많죠. 저희가.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게 114대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서서히 바뀌고 화질이 좋은 거 하면 네. 무단 쓰레기 버리는 것도 이제 더 감시가 잘 되겠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방범 내지 범죄 예방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빨리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영랑 119 센터 27페이지 보면 참 말도 많았고 주민들의 굉장히 그 거센 반항도 많았고 주민 경청회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북부 지역의 영랑 119가 들어와서 화재에 대한 이제 그 뭐랄까 안정감이라 그럴까 네. 그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주택이 바로 그 철거로 그냥 끝냈습니까? 그게 이제 그 지형상 여건이 그 기존 그 주택보다 도로가 높습니다. 7cm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그 지역이 상습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김영길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 우수관로라든가 하수관로를 안반 공사를 해도 기존 여건이 낮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주가 철거 요청이 있어가지고 건축주랑 협의해가지고 그게 철거하게 됐습니다. 철거로 이제 그냥 끝내는 걸로 예, 그렇죠. 철거해가지고 그 도로면만큼 저희가 청토를 해주면서 해주고 예, 그것도 저기 그 반대편에 있는 연립주택도 거기도 상습 침수 지역이거든요. 네네. 거기는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희 그전까지는 계속 그쪽은 그래도 침수가 간혹됐지 상습적으로 되진 않아가지고 근데 이 집은 네.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그 집이 먼저 져 있고 네. 도로를 높이다 보니까 도로를 정비하다 보니까 네, 이제 집이 자꾸 밑으로 처진 아, 거죠. 그런 네네. 결과물이죠. 네네. 네, 네. 아무튼 마무리가 잘 됐다니까 네. 다행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풍수 32페이지 보면 이제 풍수에 보험 가입이 있어요. 물론 이제 미리 이제 대비하는 게 우리 네. 예, 생활 사전인데 그 기초생활수급자 차삼위 계층은 네. 저희가 이 보험료를 대납해 줍니까? 그 보험료가 그 주택인 경우 네. 50평방미터 기준으로
5만 7천 원입니다. 예, 예. 근데 그 이 연에 네, 그 1년에? 1년에요. 예, 예. 그래서 그 평소에 보면 그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7%인 4천 원만 납부합니다. 예. 그리고 그 차상위 계층은 그 8천 원, 8천 14%를 납부합니다. 근데 통상 요것들을 지금 현재 그 은행에서 대납해주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전액을 시가 부담할 수는 없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이 네. 20년부터 이제 첫 시작인데 네. 가입 대상이 2,651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입 대상은 어떤 요건이죠? 가입 대상 국가에서 그 통계 자료를 해가지고 네. 국비를 통계 자료에 매년 그 통계가 나옵니다. 그 소상공인 통계 자료에 의거해서 그 국가 부담률까지 포함시켜서 그쪽에서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대상이 아예 국가에 예, 이렇게 예. 나옵니까? 네네. 그럼 영업 매출에 따라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 기준에 따라서 그 통계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두 건뿐이 없어요? 아무리 상반기지만. 근데 지금 올해 처음 시작이 됐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제일 그 문제점이 어떤 수혜라든가 피해가 나면 재난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인식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안 받아도 피해가 나면 받을 수 있다 그런 사고가 있다 근데 보니 어떤 재난이 나면 소상공인은 제외가 됐잖아요. 일단 일반 주택인 경우는 그렇고요. 예, 예. 소상공인은 아직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네. 소상공인은 그럼 만약에 이제 이게 어떻게 면적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까? 아니면 그 부과되는 보험료는 획일적이진 않습니다. 획일적으로 면적당 얼마씩 이렇게 면적당 네, 네. 얼마씩, 그러니까 네, 상가의 면적당 네, 얼마씩. 네.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이면 소상인들이 얼마 1년에 얼마를 부담하죠? 몇 프로를 부담하죠? 얼마인데 몇 프로를 하죠? 소상공인 55%. 소상공인 55%. 네. 소상공인도 이제 그 영업 매출이 적은 데 있고 큰 데 있고 그 매출액은 따지질 않습니다. 따지지 않아요. 네, 그냥 면적에 따라서. 예, 예, 예. 어, 피해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 소상공인들이 이제 그 재난에 소외가 되지 않습니까? 네, 사각지대가 예, 예, 됐습니다. 사각지대죠. 그래서 풍수의 보험에 네. 적극적으로 네. 그걸 좀 홍보를 하셔서 네. 아니면 여의치 않는 소상공인들은 뭐 반대급부로 이렇게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람은 없고 국고하고 도비하고 지원해 주는 부담해 주는 그런 건지. 네. 도비하고 예. 국비하고 예, 예. 이제 시비는 없고요. 예. 그 부담이 많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지방비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도비 시비가 같이 있죠. 보통 소상공인 얼마씩 부담을 해요? 아까 그 가옥들은 5만 7천 원인데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소상공인들은 보통 보험료가 1년에 연 보험료가 얼마씩 부담을 하는 건지. 내가 지금 그거 자료를 한 비춰.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그러면. 자료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네.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년도에는 8,926 가구인데 네. 저희 속초시 가구가 몇 가구예요? 전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주택은 예예. 89,026가구입니다. 그럼 10% 정도? 네. 주택 에서 10% 정도 그 가구수의 10% 정도가 해당되는 가입이라는 얘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긴 농어촌 가구도 많이 들어 있겠네요.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네, 잘 알겠고요. 이게 지금 뭐랄까 재난을 당할 때는 풍수부해를 보험을 들을 걸 하는데 또 재난 당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좀 해이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재난 기금도 나오지만 네. 농작물이나 이제 그 집 풍수에 수해를 입는다거나 이럴 때 긴박하게 이제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저금액으로 1년 동안 저금액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많이 늘려주셔서 특히 어려우신 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만반의 좀 준비를 해줄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적극 권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은 방원욱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방원욱입니다.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총괄 부서로서 수고 많으셨죠? 네, 그리고 아직도 종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바짝 긴장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서원들 분들도 그렇고 하여튼 과장님이야 우리 전 부서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지금 여성가족과도 그 얘기 나왔지만 폭염이에요, 폭염.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덥다고 하던데 우리가 이제 과연 젊은 사람들도 좀 그렇지만 어르신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노인정에 가면 거의 지금 빨간색이 붙어 있어요, 출입금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역행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또 그거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진퇴가 양난인데 이런 거를 갖고서 좀 어떻게 간부를 뭐 어디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책도 뭐 나라에서 뭐 매뉴얼 같은 게 나오게 하겠지만 대충 뭐 어떻게 좀 대책이 좀 없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우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이 과연 이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어르신들 어떻게 지낼 것이냐.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가 매일 그 8시 반에 그 총리 주재 화상회의를 합니다. 이게 예. 그 화상회의를 보면 그 주요 요지는 밀접 지역을 만들지 말아라. 그 뭐 그렇게 자꾸 말씀하고 밀접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에어컨 같은 경우는 틀 경우에 문을 개방을 시켜라. 뭐 그런 지침을 자꾸 말씀을 저희한테 강조를 하시는데 참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그 노인정이라든가 만약 그게 개방이 되면 다수가 많이 모여가지고 그 있다 보니까 참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선제적으로 어떤 방법을 좀 추구를 해봐야 되는데 명백하게 지금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뭘 하겠다 그런 대안이 지금 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았으니까 대책들에 대한 광고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우리 속초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4월 1일 날 오픈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어천 쪽에 보면 도난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난다는 제보들이 있었어요. 네네. 특히 이제 저 엑스포장 끝에 보면 대창조전소하고 그 끝 이어지는 부분에 아주 사각지대에 배가 한 17, 8척 그 정도 있는데 소형 어선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러면 이렇게 좀 어둡고 또 외져요 거기가. 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올라가는 건지 그물을 다 손질을 해놓고 조업을 딱 나가려고 하다 보면 그물이 이렇게 뭐 헝클어져 있고 흐트러져 있고 안에 도난도 일어나고 이제 이러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 조업을 마치고 저녁 때 들어와서 준비를 해놓고 새벽에 나가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CCTV를 요청을 하길래 그 CCTV가 금방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는 김에 일단은 다른 거를 갖다 놓을 수는 없겠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긴급한 곳이 좀 있더라도 이 사업이 일단은 이해 추경을 거쳐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예. 저희 그 CCTV라는 게 그 단독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신망이 구축돼 가지고 그 얘기 들었어요. 예. 근데 그게 그 지역엔 저희가 CCTV가 인근에 없다 보니까 별도로 저희가 그 통신망을 구축을 해야 해서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뭐 취해 복권 지역으로 놔둘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예. 하게 되면 이제 그 비용이 좀 많이 좀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걸 감안해 가지고 감안을 하시고 예. 안 하시지는 못할 거 예, 아니에요. 감안해 가지고 그걸 검토해 그렇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좀 짜서 거기도 네. 거기가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밝게 만들면 그쪽이 더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CCTV가 꼭 필요하다고 그 이쪽에 배가 한 20척 돼요. 거기 있는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CCTV에 관해서 하나만 더 우리가 저장 능력이 며칠까지 되죠? 30일까지 합니다. 딱 한 달이죠. 네. 그 DB 구축해가지고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지금 이중화로 됐기 때문에 그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게 30일이라 그러면 우리 30일 후에 뭔 일이 일어났는가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화면상으로는 볼 수가 없다. 요즘 이중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아마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거로 그러니까 다시 DB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네. 좀 구축을 해가지고 네, 뭐 네. 저장을 이 디지털로 저장을 좀 해놓는다든지 그런 네. 시설이 있어야지. 한 달 지난 다음에 나 몰라라 그러면 그 CCTV 과연 그게 CCTV의 역할일까? 예, 알겠습니다. 서버를 더 확보하도록 해서 저 예, 그걸 영-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말이죠. 우리 딱 30일이 되든 31일이 되든 그거 그 기간만 딱 지나면 자료를 못 본다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개념으로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CCTV 통제 관제 통제 센터라고 만들었다고 하면은 DB 구축을 좀 더 해서 저장을 더 할 수 있는 방법. 아날로그식이라 그러면 뭐 어렵겠지만 네. 디지털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용량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계획은 있으셨나요? 그런 계획은? 네, 그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읍 위원님. 네. 다음 또 질의 이어주시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김영길 위원님 아까 추가 질의 있으시다고 하셨죠? 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붕괴 지역이 있어서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계장님 이제 현장 나가 보셨지 않습니까? 네, 여름 장마 전에 이렇게 지금 보수 공사를 완벽하게 좀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질문은 뭐냐면 이 앞쪽에 그 토지주는 다른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이걸 우리가 속초시에서 언제까지나 이 안전 시설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이 토지주가 건축 행위하기 전까지? 사실 사유 시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계속 해줄 수는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저희가 장마철 대비해서 일단 이 복구는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 이걸 계속 이제 매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앞쪽에 이 토지가 이 개인 사유지인데 이 개인 사유지가 건축행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개인 사유지를 이렇게 묶어둘 경우에 계속 이 그 집안 침하로 인해서 계속 이런 경우가 생길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 사유지의 그 사유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측하고도 좀 뭔가 협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행위가 들어가면 이제 옹벽을 쌓든가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 개인 건축물이라든가 개인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참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공적 네네. 사업이라기면 저희가 수용할 네네. 수 있겠지만 전 공적 사업이 아니고 네. 일반 사유지다 보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이제 이 시에서 이제 안전시설과 관련돼서 업체 측하고도 이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지금 안전시설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네, 네. 앞으로 계속 언제까지나 이제 시에서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게 붕괴 위험이 계속 그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제 근본적으로는 원래 그 건축주라든가 토지주가 관리를 하게 될 의무가 있는데 네. 저게 지금 실제 인근 토지주가 방치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그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네네. 저희가 지금 안전 대책으로 지금 강구를 하긴 했는데 네. 저희가 항구적으로 계속 저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 건축주라 인근 토지주가 빨리 건축할 수 있게끔 그걸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토지주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에서 관리 자체를 좀 잘 해주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개인 사유주가 있는데 이 붕괴 위험이 있을 때마다 시에서 시세금으로 우리가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그건 없기 아닙니다. 때문에 제가 네.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아닙니다. 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측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긴밀하게 네. 좀 소통을 해주셔서 이게 원만하게 이 그 재위험이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의원님. 네. 저도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43쪽에 보면 앞에 이제 28쪽에서 관내 재난 위험 시설 관리 현황 해가지고 시설물 안전 등급이 쭉 나와 있고 그 43쪽에 다중 이용 건축물을 보면 제가 이게 궁금해서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시청이라든가 시청 본관이나 의회 민원실, 청소년 수련관, 의료원, 뭐 조양동 주민센터, 평생 교육문화센터 등 이런 공공시설들은 지금 등급이 이제 받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왜 이렇게 조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지. 공공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아, 특별히 지금 보니까 그 등급이 명시가 되지 않은 게 대부분 이제 공공시설이더라고요. 네네. 네. 그날 관리 주체에서 아직 그 점검을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시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전체 그 지금 이 첨부 자료로 주신 것 중에 네. 등급을 받지 않고 표시가 이제 종별은 나는데 아직 신축 중인 건물들은 이제 등급이 지금 당연히 빠져 네, 있겠죠. 빠져 있는 거 있고. 네네. 네. 그거인 거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다중 이용 건축물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다 공공시설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중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네. 가지고 있는데 이 시의 이 공공시설물들이 등급 점검을 전혀 그럼 안 하셨다는 이야기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거 책임을 너무나 안 하신 거네요. 지금 그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하셨는데 네. 이렇게 빠졌는지, 네, 네. 네, 누락이 됐는지, 네, 네. 아니면 행정 관련한 건물들에 대해서 네. 뭐 민간이라든가 어디라든가 해야 될 어떤 그 의무사항 된 데들은 다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되 네. 스스로 해야 될 행정에서는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지 네. 이것에 대해서 바로 좀 자료를 네. 예, 저희 행관 끝나기까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제 질의는 여기고요. 자, 그러면 추가 질의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수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4시 30분부터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